자, 이어서 화장품 섹터로 넘어가 봅니다. 얼마 전에 에이펙 기간 중에요. 반도체처럼 급등한 대형주도 있지만 작은 이벤트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주가 되겠죠. 백악관 대변인실의 SNS 게시물에 힘입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더 좋았는데요. 다만 궁금한 건 이거죠. 어쨌든 저희가 10월에 상승장이었지만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너무 강력해서요. 소외가 됐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는 소비회복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맞아요. 지금 실적 시즌과 지금 그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그 포인트를 이제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상대적으로 화장품은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이면서 하나의 이 실적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화장품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앞으로의 화장품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실적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에 대한 포인트를 줄 거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 있었던 행사, 방금 전에도 제가 2차전지와 관련돼서 내용을 풀어드렸던 에이펙 행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에이펙 행사와 K뷰티의 글로벌 노출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써왔는데, 자, 왼쪽에 페이지 이미지를 보시면, 자, 이번에 에이펙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국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상품들을 들고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또 안겨주기도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선물과 실적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정말로 쉽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효영 씨. 네. 마트를 갔어요. 네. 마트를 갈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이영현 씨가 사려고 했던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가 시식 코너에서 어떤 여사님이 맛있게 구운 이 제품을 하나 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해요. 근데 그 제품이 너무나도 맛있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그 제품을 오히려 먼저 구매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마트를 가서 원래 사려고 했던 것이 있지만 시식 코너에 갔을 때 누가 뭔가를 딱 하나 줘요.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 먹어봅니다. 너무 맛있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눈길이 어디로 가요? 자, 물론 그냥 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눈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전 자연스럽게 이 하나의 선물로 인해서 이 제품들과 이 기업이 글로벌로 노출이 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갖고 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 행사 부스 안에서 실제로도 해외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사례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방한을 했잖아요. 자, 이 방한을 통해서 여러 문화 콘텐츠 기업들과 또 소통과 교류를 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뭐가 나왔냐? 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엔터주들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가 있었지만 이 큰 틀로 보면 전반적으로 한알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들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유커,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유커라고 부르거든요. 자, 두 번째, 대리구매상, 다이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리구매상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또 불티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하나의 매출로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수요가 회복된다. 자,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모두 다 살펴봤을 때 결합돼서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뷰티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의 나라의 국기가 있죠. 자, 어떤 나라의 국기냐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자, 유럽, 특히나 독일이나 프랑스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여러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는 있었지만 특히나 최근 들어서 유럽에게도 꾸준하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두 개의 국가들이 꾸준하게 매출을 올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것이 현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브랜드의 가치 상승과 추가적인 수출 확대 가능성들, 그리고 국내 판로 확대, 자, 이런 것들을 결합했을 때 이미 화장품들의 실적들은 수출 전년비 대비했을 때 15% 이상 성장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실적들이 그렇게 막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렇게 우상향을 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여기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목들의 차트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PR이라는 종목인데요. APR이라는 차트를 제가 황금선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왜? 이 황금선의 포인트는 이동평균선에 있다라고 조금 이따 다시 교육을 시켜드릴 거거든요. 자,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어느 정도 특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황금선이 끝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황금선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여기서부터만 발동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황금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직접적으로 이 황금선 밑에 캔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해줬습니다. 근데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만 해주면 안 된다 그랬죠. 황금선 위에 올바른 표지판이 있어야지만 주가는 우상향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세요.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이정표가 딱 나와주는 그림 나와줬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때 이후로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이정표가 나왔어요. 이정표 나오면서 황금선 위에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차트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원래 제약 기반의 회사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제약 기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 화학약품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화장품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미셀이라는 이 기업도 제약업체로서의 수혜보다 지금으로서는 화장품 기업으로서의 수혜를 가져가고 있다. 특히나 황금선 밑에 있다가 이정표가 나와주기도 했었지만 바닥이 잘 잡혀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까지 해주면서 이정표까지 나와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수 있다더라.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때 당시에 고점을 연결해서 봤을 때 이 고점 저항대까지 돌파돼서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황금선 위에 있다면.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황금선이 대략 8,000원대에서 7,000원대의 자리를 잡았다면 지금의 주가는 1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2배 이상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고점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처럼 우리가 덥석덥석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공략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보물 지도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차트 안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 안에 황금선과 그 황금선에 올바르게 탑승을 했는지 알려주는 이 이정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황금선에 이정표가 뜨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튼튼한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을 해주면서 최근의 흐름들과는 좀 다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금선에 안착되면서 이정표가 나와주긴 했었지만 다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의 시점 어때요? 최근 들어서는 자, 이때만큼은 올라갔다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 구간에서의 이정표가 계속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앞서보다도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보물지도 화장품 종목에서 가지고 왔고요. 함께 공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정표와 황금선에 대해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이화영 MC와 함께 입장하는 방법 설명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잡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섹터를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관련해서 제대로 준비된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이 있다면 더 좋겠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지겠고요.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매수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니까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어려운 주식시장에서도 든든한 가이드와 함께하면 더욱더 탄탄한 전략 세울 수 있겠죠? 바로 만나볼게요. 이상원 가이드, 오늘은 어떤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차트들을 보면서 차트 안의 비밀 두 가지를 함께 봤잖아요. 황금선과 이정표. 황금선과 이정표 대체 여러분들이 뭘까 궁금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차트 안의 추세를 보여줘요. 우리가 떨어지는 차트 안에서의 수익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올라가는 차트 안에서 수익을 보는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차트 안에서 수익을 보는 게 쉽겠죠. 자, 근데 이미 올라간 차트라면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높이마다 사람들이 사실 잡을 그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도 심어지는 심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잡는 걸 선호해요? 바닥에서 잡는 걸 선호합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계속 떨어지는 하락하는 차트를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 이정표를 통해서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주가들이 안착하는 그 포인트, 이 포인트를 거치게 되면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게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 나침반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직접적으로 이 나침반 기법 주로 차트 안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룰 건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주가를 분석할 때, 기업을 분석할 때 차트만 보시고 분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업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식에 대한 분석은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업적인 본질을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차트들을 주로 보면서 얘기를 했던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의 본질을 얘기를 할 거냐, 기업의 주가 차트를 얘기를 할 거냐, 그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기업 자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기업이 속해져 있는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산업이 결국에는 경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산업, 경제를 모두 다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배웠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 안에도 사실 요즘에 주식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통창고에 들어오셔서 항상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 캔들 사실상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정표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정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캔들도 이 꼬리가 대체 뭔지, 이 몸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들을 오늘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아쉽게도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 생방송으로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교육들은 소통창고 안에서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캔들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이 두 가지만 분류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닙니다. 자, 이 캔들들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당장 어떠한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을 또 예측해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이 뒷페이지를 보면서 하나 여러분들께 또 궁금증을 유발시켜 드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닌가? 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같이 붙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식량이에요. 자, 왜 식량이 필요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흔히 등산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 한라산 올라갈 건데 내 등에 짐보따리 가득 메고 식량이랑 방한도구들도 챙겨서 올라갔다 왔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신뢰도가 높아요? 당연스럽게도 내 뒤에 짐을 잔뜩 싣고 무사하게 한라산까지 올라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신빙성도 있고 신뢰성이 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게 된다면 허구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우리가 짐보따리를 가득 싣고 올라갔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가가 조정이 되더라도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식 차트 안에서 이런 패턴을 무슨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M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기적 상승 패턴이에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정표를 봤을 때 황금선 안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N자 패턴이 반드시 겹쳐져야지만 황금선에 무사하게 안착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 황금선 M 패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또 나오게 될 건데
자,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을 하나 했죠. 캔들들도 빨간색, 파란색이 아니라 윗꼬리가 달린 캔들들도 있고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들도 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캔들이 조금 더 눈길이 가시나요? 아마 투자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세요. 왜?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보기도 하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정표에는 윗꼬리 캔들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윗꼬리 캔들이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빠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캔들이냐? 어느 위치에서 윗꼬리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도 분석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한 교육들도 여러분들이 무사하게 다 마치게 된다면 이 이정표를 찾는 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배워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느냐? 첫 번째, 제가 9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한미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다면 상대적인 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한미반도체의 주가 상황은 이때였어요, 이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안 갈 법한 자리잖아요. 자, 근데 이 종목 현재 시점에서 황금선에 무사하게 안착해준 자리가 나왔고 올라갈 때마다 이정표가 계속 꾸준하게 달아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ICT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0월 2일 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건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다면 황금선 위에서 이정표를 달고 무려 40% 가까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두 번째 보물지도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황금선도 배우고 이정표도 배운다면 이 종목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주가 상승 공략도 함께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보물지도 2개 준비를 해왔는데 교육과 함께 보물지도 받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여러분들이 소통창구를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주식이 흘러가는 방향을 짚어줬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두 번째 보물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나침반 기법으로 고르고 고른 특별히 엄선한 종목입니다. 이 보물지도만 가지고 있다면 정말 빠르게 제대로 된 매수의 기회도 잡아볼 수 있겠죠.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앞으로 매수의 기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소통창구 통해 들어오시면 보물지도 제공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죠.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이 QR코드 부분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혜택인데요.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겠죠. 매주 화, 목, 일,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여러분의 모든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고요. 두 번째, 테마는 알겠는데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 어렵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테마 섹터 로드맵 제공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가이드 직강으로 차트 기본 교육 도와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어 브리핑 도와드려 볼게요.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차트 많이들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걸 알아야 차트 분석도 가능하고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 어떻게 투자할지 전략도 세워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빨간 이정표와 황금선 여러분들께 함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 여기 기반으로 우리가 함께 공략해볼 보물지도까지도 제가 또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 소통창구 안에서 남은 교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오마이 주식은 여러분들의 곁에서 든든하게 모든 주식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와 함께라면 주식 여행도 걱정 없겠죠. 저희 방송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투어 가능하니까요. OBS 경인TV 채널도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